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주 모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가결을 함으로써 디폴트, 즉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한 소식,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내년 상원의원 출마 계획을 돌연 철회한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논의 드디어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 더 늘리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14일 상원에서 찬성 50대 반대 49로 통과한 데 이어서 15일 새벽 하원에서도 221대 209로 부채 한도 상향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앞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15일이 지나면 정부 자금이 바닥난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시한 직전에 법안이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디폴트, 즉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부 부채 한도가 2조 5천억 달러 더 올라가면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존의 28조 9천억 달러에서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이 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절됨으로써 오는 2023년도 초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채 한도 상향 논의가 몇 달간 타협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데 의회는 지난 2019년 당시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2년 연장을 했고 그 적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의회가 지난 10월 현행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인 연방정부의 부채를 28조 9천억 달러로 이달 초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는 급한 불만 껐던 거지 법안 통과의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네, 상원에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한데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반대를 하다 보니까 기한 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양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 없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법안을 이달 초에 통과를 시켰고 이에 따라 지난 14일 상원에서 50대 49 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이 가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안건 토론과 표결이 먼저 있었는데 공화당 소속의 조디 알링턴 의원은 민주당과 합의를 본 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실망을 했다라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규칙위원회 위원장인 짐 매크로번 민주당 의원은 평소엔 매코널 공화당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할 게 없었지만 부채 한도 상향이 안 되면 미국 경제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매코넬 의원이 이해한 것 같다라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같은 경우 국가 재정 부담 때문에 부채 한도 높이는 걸 반대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선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는 이유 가운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발생한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한 부분도 있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전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코로나 팬데믹 대응 자금 등으로 인해서 국가 빚이 7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양당의 생각에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이는 양당이 누적한 부채를 지불하는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모은 것이 상당히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모든 상원의원은 정당 노선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매코널 의원은 이어 만약 그들이 또다시 무모한 과세에 재정을 흥청망청 쓴다면 이 거대한 부채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미국민이 무려 80만 명을 넘어섰네요. 그렇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지난 14일 미국의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 사망자의 약 2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은 건데 전날인 13일에는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긴 것으로도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에서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 정도인데 전 세계 코로나 전체 사망자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선 코로나 감염 확인이 안 되거나 또는 은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인 사망자 수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집계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올해 초에 코로나 백신 보급이 시작됐을 땐 사망자가 30만 명 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중순에 60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났고 10월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망자가 80만 명을 기록한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이정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의 애국적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팬데믹 초기 돌이켜보면요. 당시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약 2억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전체 인구의 60%가 조금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존스 홉킨스 공공의학대 크리스 베이로 교수는 최근 사망자는 거의 다 예방이 가능한 죽음이었다라면서 면역력이 없어 사망한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아직 못 미친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또 한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파이저사의 경구용 알약 치료제의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난 14일 제약사 파이자가 개발한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박스로이드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이 코로나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 비율을 8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파이자가 밝혔습니다. 네. 이 앞서 예비조사에서도 효과 뛰어나다. 뭐 이런 분석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최종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약 700여 명이 코로나 증상을 보인 후 사흘 내에 이 박스로이드를 복용한 결과 5명만 입원을 했고 사망자는 단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고위험군 외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박스로이드는 입원과 사망률을 70%까지 낮춰줬다라고 파이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오미크론. 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파이자는 박스로이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분명히 효과를 보일 것으로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초기 실험 결과 이 약을 먹으면 오미크론 변이의 자가 복제에 필요한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이 단백질 분해 효소 활동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파이자는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냈습니다. 파이자사의 발표를 환영을 하면서 치료제가 널리 보급이 되면 팬데믹 종식으로 가는 길에 중대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라고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볼까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상원의원에 출마하려던 계획을 번복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15일 내년도 상원의원 선거 출마 계획을 돌연 철회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대통령제입니다. 6년 단임제로 대통령의 연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하고서 그 다음에 부통령 등 다른 관직에는 얼마든지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초 내년도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계에서 아예 은퇴하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생각보다 좋지 않자 이를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이번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하고 후보 등록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또다시 철회를 한 것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에 상원의원 출마 계획을 돌연 철회한 이유로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가를 더 잘 섬기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측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원의원 출마 철회서를 공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럼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는 누가 나서고 있나요? 현재까지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는 필리핀의 전 독재자죠. 페르난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난디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과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그리고 복싱 영웅이죠.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프란시스코 도마고서 마닐라 시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통령 선거에는 두테르테 대통령 딸이 출마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디바오시 시장이 부통령 후보로 대선 주자인 마르코스 주니어 전 상원의원과 연합 전선 러닝메이트를 꾸미고 있습니다. 네. 당초 두테르테 카르피오 시장은 여론의 높은 지지 속에서 대통령 물망에까지 오르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군소정당인 라카스 기독교 무슬림 민주당의 후보로 부통령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 시장은 아버지의 상원 출마 철회 결정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지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